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빌언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BGF 리테일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정보란에 링크 주소를 따라 자소서 그리고 면접 비법 노트 영상의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 항목은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 첫째,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둘째,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셋째, 입사 후 경력 개발 계획에 대해 밝힐 것을 2100바이트의 분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를 포함한 지원 동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묻고 있죠. 그래서 이 항목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에 적합한 근거와 본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묻고 있는 이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라는 것은 두 번째 답변으로 가기 위한 어떤 포문이나 서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목을 작성하실 때 분량은 저라면 2대 5대 3 정도의 비율로 나눠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1번, 2번 이 항목들을 묶어서 한 단락으로 소제목을 붙여낼 것이고, 3번 입사 후 포부를 따로 떼어내서 한 단락으로 소제목을 짓는 구성을 해볼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지원한 직무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쓰실 텐데요. BGF 리테일 채용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 캠퍼스 리크루팅 TV를 보시면 직무에 대한 정보는 TMI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과하다 싶을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피셜한 자료만 잘 보시더라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간략하게 서술하자면 이런 부분이겠죠. 제가 지원한 직무를 SC라고 예를 들자면 SC 직무의 역할은 땡땡땡을 통해 땡땡땡을 제공하고 땡땡땡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요 정도로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수준이면 된다. 하지만 다만 이렇게 끝내지만 마시고 뒤이어서 본인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특히나 무엇에 대한 이해 혹은 땡땡땡과 같은 분석력 등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역량이나 핵심 스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매끄럽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러분이 영업관리 직무를 가장 많이 지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소통력, 분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역량을 그냥 쓰는데 그치지 마시고요. 예를 들자면 분석력을 쓴다고 한다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맹점 특성에 맞는 전략을 제시할 줄 아는 분석력,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핵심 역량이나 자질을 설명해주는 문구를 앞에 적어주신다면 좀 더 직무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러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입니다 라는 점을 밝혀줄 차례인데, 저는 어떠한 시점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떠한 임무를 맡아 무엇을 했는데 특히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기술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다. 혹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등과 같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역량, 이런 것들을 갖추었던 결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련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자 한다면 제3자로부터 받았던 최종적인 평가라든지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워딩 그대로 인용을 하거나 혹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몸으로써 이러한 교훈을 체득했죠. 이러한 역량을 체득했죠. 라는 식으로 적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해당 역량을 얻게 되었으므로 뭘 하겠다? 향후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나 특정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나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교훈, 즉 역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식의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향후 비전이나 입사 후 포부 등 이 경력 개발과 관련해서는 바로 오늘이었죠. 25일에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다룬 기사들을 보시면 BGF 리테일 대표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중앙 집중요리 시스템인 센트럴 키친 구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서 편의점의 원가 절감과 점포당 매출 및
이익률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맞닥뜨려진 연관고리를 가지고 있는 미래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군들을 잘 캐치해내시는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주총회나 신년사에서 BGF 리테일 대표가 이야기한 미래 BGF 리테일의 사업 추진 방향, 추진 계획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정독하시고 나서 본인의 경력 개발과 관련된 연결고리를 찾아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죠. 특히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거창한 포부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당장 입사 후 1년 이내의 어떤 학습과 현장 경험이라는 것들과 그 안에서 본인께서 무엇을 배우실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신입 실무자로서의 계획부터 길게는 저는 10년 뒤 어떤 분야의 전문 인력이 되기까지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나 구체적인 수치, 그러니까 매출 성장 30%에 기여하겠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기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을 지속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도 어떤 본인만의 학습 플랜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 안에는 어떤 점들이 중점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면 좀 더 구체화된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비전이라는 것이 결국 이 BGF 리테일에 어떤 도움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런 부분에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써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항목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를 선정을 하고 그 이유와 해당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1500바이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협업이나 팀워크 경험을 묻는 항목인데요. 저의 지난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냈던 경험에 비춰서 여러분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깨달았고 체득했다. 이런 식의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경험부터 한번 부합하는 경험부터 떠올려 보실 때 본인의 캐릭터를 잘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릭터를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 영상에서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리더, 두 번째는 적극적인 조력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재자. 이 역할들이 세 가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리더의 경우라면 공동의 성과 달성을 위해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구성원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한편 중간 과정 관리라는 것들을 통해서 일의 진행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수정할 줄 아는 것도 역시나 리더의 몫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의지를 북돋고 이런 역할까지 수행을 하는데 굳이 역량으로 따지자면 실행력이나 리더십, 책임감, 기획력, 관찰력 등등의 키워드와 결부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조력자라면 리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각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로서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적극적인 자세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역시 적극적인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으로 따지자면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인관계 형성 능력, 분석력, 희생이나 양보의 키워드 이런 것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중재자란 소통 담당자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독려하는 한편 리더에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어떤 공동의 목표 달성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성원들 간의 충돌이나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측의 합의를 돕고 팀워크를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중재자로서의 가장 큰 몫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역량으로 따지자면 커뮤니케이션이나 경청하는 자세, 협상력, 설득력 등등의 키워드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상에서 설명드린 어떠한 역량을 실제 경험에 녹여서 나는 발휘를 해봤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해낸 경험이 있다. 이를 만약 업무에 적용한다면
협업을 해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이런 식의 흐름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작성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공동의 성과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을 골라내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거하거나 해결하는 노력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이뤄냈다. 이런 식의 스토리 전개가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하시게 될 일 역시 어떠한 문제를 발견해내고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성과를 달성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자질을 이 항목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항목은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나 혁신을 추구한 경험과 그를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인지 기술하라고 1500바이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3번 항목과 4번 항목이 가장 까다로운 항목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질문의 요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항목에도 역시나 경험 중심으로 서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냈던 경험도 물론 좋죠. 하지만 이런 경험이 사실 많은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래서 이 항목에 어울리는 경험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걸 쓰십시오. 기존의 관습이라는 것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들, 어떤 행사를 기획했는데 기존의 방식은 구태의연하고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고수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나는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험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상황 설명부터 먼저 들어가야겠죠. 일단 해당 사건의 취지, 그리고 배경 설명, 본인이 맡았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써주시고 보는 사람이 이해할 정도로만 간략히 써주시고요. 왜 기존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였는가에 대해서 상대방이, 읽는 사람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나 혁신이 필요했던 명분이 무엇이었느냐, 이걸 이제 밝혀주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중간 노력 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게 중심이 되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년 구분 없이 난상 토론을 했다, 혹은 투표 방식 자체를 바꿨다, 혹은 하나씩 시도를 해보면서 대입을 해보면서 중간중간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급격히 방향을 터닝했다.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던지기 위해 내가 희생을 했다.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결론을 써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에서 100% 성공했던 사례를 써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좋아요. 비록 실패했더라도 어떤 주변의 인식을 변화시켰고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나는 던지고 어떤 그들의 행동을 바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스토리 전개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성공으로 끝났다면 좋겠지만 성공 여부 자체가 이 문항의 핵심은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점은 무엇이었는지 짧지 않은 분량으로 이제 교훈을 써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변화나 혁신에는 적지 않은 저항과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의견과의 대립, 이런 등의 희생 과정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그러한 진통을 겪은 뒤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이 문화로 정착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난 어떤 것을 느꼈다, 무언가를 느꼈다, 이런 식의 흐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항목에 어울리는 에피소드를 쓰실 때 웬만하면 이 부분도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무언가를 뒤집어 썼고 감내하고 인내해서 변화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부담이 없는 것이 협업 정신을 좀 발휘를 했다는 점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 혼자만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풀리는 것이 좀 제한적이었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인프라 혹은 물적 자원들을 이 협의를 통해서 설득해내서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이 행위를 통해서
공동의 노력 속에서 변화나 혁신을 가져왔을 때 효과적이었다라는 점을 좀 더 부각해서 쓰신다면 여기서 팀워크와 함께 여러분이 변화나 혁신에 대한 키워드를 어떻게 실천하는 사람인지를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듯이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은 평소 CU 편의점을 이용했을 때 느꼈던 장단점을 기술을 하고 CU 편의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 아마 이 항목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실 텐데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일단 장단점이라고 느껴질 만한 것들은 좀 더 솔직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느낄 법한 것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뭐 거창한 뭐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 쪽에는 뭐가 좀 잘못된 전략을 대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나는 CU 편의점을 애정하고 평소에도 잘 이용하는 사람일 뿐더러 다른 편의점과 경쟁적인 분석을 평소에 좀 가져왔던 사람이다. 소소하지만 당장 CU가 개선해야 될 점이 눈에 보였던 것이 어떤 점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실 때에는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CU 편의점에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들의 목적 자체가 CU 편의점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모인 조직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팩트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내신 아이디어가 같은 맥락의 어떤 추진 방향이 이미 잡혀 있거나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좀 칭찬해주고 공감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향입니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디어로서 이제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부담을 좀 줄이시고 CU 편의점의 경쟁력이 현재 뭐 어떤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잘 수행해내고 미래 사업으로서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이 정도의 관점만 좀 더 추가를 시킨다면 더욱 완벽해질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풀어나가시는 게 사실 무난해 보이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너무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못되었고 나는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정반대의 노선을 택해야만 지금 CU 편의점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너무 강력한 주장은 오히려 리스크가 너무 클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장점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여러분들이 CU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대충 해보시면 현재 어느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가 좀 나올 거잖아요. 제가 이제 뭐 대충만 찾아보아도 일단 편의점에 지금 화두가 될 만한 것들은 택배 시장이나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무인 편의점, 편의점 시스템을 무인으로 정착시키는데 또 한편 노력을 하고 있고 약간 마켓 컬리를 이겨낼 수 있는 편의점만의 그런 촘촘한 그런 유통망을 이용해서 신선식품 유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어떤 패권 다툼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편의점에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CU 편의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장 수가 거의 이제 독보적으로 많기도 하고요. 1, 2위를 다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통망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경쟁력 제고라는 이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결부지어서 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대로 이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 한다면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위에 하나만 더 얹으면 좋겠네요 라는 방식으로 서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거라는 욕심을 누구나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만 하루 종일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보다는 현재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나의 아이디어 혹은 다른 하나의 관점을 얻는다. 혹은 벤치마킹으로 다른 경쟁사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일부를
차용해 오는 것을 아이디어로서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은 유통 플랫폼상, 그러니까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마켓이나 혹은 다른 온라인 유통사들과 함께 여기서 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가져오시는 방식, 이게 사실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특히나 장단점의 단점을 뭐라고 써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과감히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정말 BGF 리테일의 서류를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시다고 한다면 현직자를 만나거나 지점을 방문하는 거 그냥 미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변에 편의점, CU 편의점 정말 많잖아요. 맘만 먹으면 하루에 5개, 10개도 가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하시는 아르바이트생 혹은 점주가 저녁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분들 대상으로 실제 고객들 혹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불편사항 혹은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 한 분한테 조사를 하는데 채 3분 정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만 모아 놓으시고, 저라면 이 항목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간 약 20개의 지점을 방문해 봤습니다. 가맹점을 방문하여 약 30명을 대상으로 CU 편의점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러한 장점,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개의 한 명의 고객으로서 CU 편의점을 찾았을 때에도 드러났던 장단점이기도 하다. 일맥상통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쳐낼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툭 하고 나오던데, 이게 뭐냐면 다른 경쟁사나 다른 플랫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미 훌륭한 이 네트워크가 갖추어진 CU 편의점, BGF 리테일에서 하나만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혹은 글로벌 혹은 현재 무인 편의점 혹은 새로운 경제 트렌드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어떤 사업 영역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써준다면 제가 정말 이 항목을 읽는 인사 담당자라면 안 뽑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빌언덕이었습니다.